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한번 봐볼게요. 많이 내렸죠. 너무 좋았어요. 233포인트 내렸어요. 야, 안 내릴 것 같더니 툭 내렸어요. 또 나스닥 71포인트 내렸어요. 안 내릴 것 같이 보이더니 툭 내렸어요. S&P 지수 23포인트 내렸어요. 거의 1%는 안 되지만 근 1% 대역으로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 내렸어요. 그죠? 유럽 증시는 약간 혼조세를 보였어요. 그렇지만 독일이 대장이죠. 그죠? 대장이죠. 독일이 많이 빠졌어요.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개 비교하면 개별 종목 시기다라고 되는 거니까. 어쨌든 혼조세를 보였어요. 즉 미국이 빠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불안하니까. 빅스 지수 올라오고 있죠. 한바탕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중동 전쟁이죠. 중동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란이 걸면은 어차피 미국이 안 할 전쟁 아니니까 하겠지만은요. 이란이 걸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전쟁을 하진 않을 거예요. 트럼프도 지금 이란발 리스크 요 부분을 약간 잠재우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제가 그 제거를 한 거야. 전쟁을 시작하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솔레미란인가? 솔레이란인가? 그 이란 권력의 실세를 제거를 하면서 일단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정치적인 문제가 꽤 급격하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고 잠잠하게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이게 전쟁으로서 발발이 되느냐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 석학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으로 지나간다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큰 구름이 먹구름이 끼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전쟁이 안 일어나도 괜찮고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11월 달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강경하게 건드려 놨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북한하고는 약간 다르지. 북한은 뭐 굉장히 달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공을 들였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뭐 그동안 로켓 발사 없었고 핵실험 없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만 더 잘 달래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뭐 ICBM이나 아니면은 핵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속화 시킨다면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죠? 가만히 있지 그 부분에서 어쨌든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 전략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 미국은 52개 곳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군중이 모여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발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다가오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뭐 코스피 지수 진짜 뭐 올라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그리고 따져보니까 금융투자가 아주 빠꼬미처럼 진짜 잘 팔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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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그게. 야, 재수도 좋아. 얘네들이 뭐 전쟁 일어나는 거 알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얘네는 시나리오,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전략적, 그러니까 매매 전략에 대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갖고 있는 물량, 특히 12월 달에 매수했었던 프로그램 물량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놨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더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얄미운 것들.
그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미중 무역 분쟁 아니 미중 무역 분쟁이에요. 미국과 이란과의 그 리스크 요 부분이 주가를 내리고 글로벌 경기를 위축시키는 부분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거 그거는 WTI입니다. 유가의 유가. 뭐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또 부서진 것도 건설하러 나가야 되는 건설을 해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유가만 뭐 그대로만 있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유가가 문제죠. 유가가 지금 작년 10월 달 정도에 53달러로 제가 보고 있었던 상황이요. 이게 63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10달러가 올라온 상황. 한번 볼까요? WTI 여기 보면 52달러, 그죠? 달러, 53달러, 52달러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63달러잖아요. 3달러까지 계속 올라온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몇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80달러까지 간다고. 야, 이거 봐라.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만 올라와. 유가가 80달러, 90달러, 100달러 정도 되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유가가 100달러가 되면 경기가 활황돼 있는 상황. 그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거의 큰 그 리스크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변화에 대한 큰 뭐 전쟁이나 뭐 이런 사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순조로운 상황에서 90달러, 80달러, 90달러, 100달러 이거를 얘기를 한 건데 그래야 경기가 좋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 지금은 경기도 지금 뭐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선진국 경기가 좋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80달러 한국이나 개발도상국 쪽에서 유가가 80달러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비용을 견인하는 이건 비용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인플레. 미국이 이제 인플레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2%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은 진짜 우리하고 다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상황이지만은요. 어쨌든 유가가 80달러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한국 시장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뭐 자체적으로 업황이나 업종에 대해서 반도체나 뭐 IT 이쪽으로 올라올 수는 있죠, 그죠? 아마 거기에 전쟁을 한다고 해도 그 시류에 의해서 성장 업종은 성장을 할 테니까, 그죠? 만약에 그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치더라도 유가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분명히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와야 되는데 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제일 큰 화두는 미국과 이란의 리스크. 뭐 나머지는 이상 없어요, 그죠? 미중 무역 분쟁 뭐 크게 이견 없는 상황이고 경기 회복한다라는 그런 전망적인 부분도 크게 뭐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진짜 전쟁 가능성 요 부분에 의해서 유가가 움직이는 것 그리고 안전자산 채권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금값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코스피 지수가 나름대로 그래도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그런 와중에 조금 올라왔다 치니까 또 조정을 받으려는 그런 찰나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조정이 더 깊게 됐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